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즈 아키텍처 노인철이라고 합니다. 세션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LG 이노텍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혁신 과정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주셨던 LG 이노텍의 유재상 선임님과 LG CNS의 김태규 선임님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들께서 아마존 레드시프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고객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2012년부터 10년 넘는 기간 동안 수만 고객분들이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입니다. 이번 LG 이노텍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혁신 과정, 이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레드시프트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과 이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실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리고 아마존 레드시프트 서벌리스가 이런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조금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아키텍처 패턴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에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여 있으실 텐데요. 이런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끝까지 자리에서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수집 단계부터 저장, 처리, 소비 단계를 거치는데요. 각 단계별로 AWS 서비스를 사용할 때 아래와 같은 서비스들을 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는 데이터 소스는 IoT와 같은 기기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형 데이터, 그리고 시스템 로그라든지 웹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데이터 등 다양하게 존재하죠. 이런 데이터를 형태나 수집 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정형이나 비정형 실시간 배치 형태에 따라서 AWS DMS라든지 키네시스라든지 관리형 카프카 서비스라든지 AWS 글루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아마존 데이터 레이크인 아마존 S3에 직접 저장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아마존 레드시프트에 직접 저장을 하시고 분석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로그 분석을 위해서는 또 오픈서치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들로부터 데이터에 대한 처리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집계 처리를 위해서는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틱스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둡 기반의 아마존 EMR이라든지 그리고 스파크나 파이썬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AWS 글루 ETL 서비스를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처리 가공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 소비 단계에서 아마존 퀵사이트 같은 BI 서비스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서드파티 BI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마존 레드시프트라든지 아마존 아테나 같은 쿼리 엔진들을 또 사용하실 수가 있죠.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특정 전문성 있는 특정 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업 부서에서도 데이터를 빨리 조회하고 활용하시기를 원하시죠. 이런 요구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성하실 때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몇 가지만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팀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요구사항에 따르다 보면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대한 리소스 충돌로 인해서 데이터 분석 시간이 또 지연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운영 관리에 대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또 발생하기도 하죠. 결국은 비용과도 직결됩니다. 이런 분석 플랫폼을 여러 개를 운영하시다 보면 비용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이 분석 플랫폼을 운영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라든지 비즈니스 성장에 더 집중하실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아마존 레드시프트 서벌리스가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지 몇 가지 특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DW 클러스를 사용자나 고객분들이 직접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벌리스 같은 경우에는 쿼리를 바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쿼리의 양에 따라서 일관된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리소스가 쿼리의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확장 축소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쿼리에 수행되는 시간에만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에 비용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특징이 있을 수 있죠. 그 나머지 이제 DW 클러스터를 일반적으로 운영 관리할 때 필요한 그런 업무들은 AWS 자동으로 수행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고객분들은 데이터 분석 플랫폼 DW 클러스터를 운영 관리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인사이트를 얻는 데 더 집중하실 수가 있겠죠.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비저닝 클러스터 그리고 서벌리스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이 두 가지 클러스터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레드시프트 프로비저닝 클러스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 고객분들이 직접 클러스터를 생성하실 때 규모를 미리 정하고 클러스터를 운영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벌리스 같은 경우에는 RPU라고 하는 데이터 처리 단위로 자동으로 워크로드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 축소되는 특징이 있고요. 운영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프로비저닝 클러스터는 사용자가 직접 클러스터를 운영 관리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셔야 되겠죠. 프로비저닝 클러스터가 데이터 레이크, 아마존 S3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데이터 양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것에 비해서 서벌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RPU라고 하는 리소스 처리 단위, 데이터 처리 단위와 또 동일하게 데이터 처리가 되고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격 정책도 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아키텍처 패턴을 통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셀프 서비스 데이터 분석 패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있는 분석 파이프라인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비저닝 클러스터가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때 머신러닝이 필요할 때 머신러닝을 필요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는 서벌리스를 추가하고 프로비전드 클러스터에서 데이터를 공유받아서 머신러닝에서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데이터 공유라는 것은 여러 DW 클러스가 있을 때 데이터를 직접 물리적으로 복제를 하지 않고 여러 클러스터 간의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능이 이제 향후에도 계속 언급되겠지만 우리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를 유연하게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주기가 있는 워크로드를 이제 지원하는 패턴인데요. 위에 보시는 기존 아키텍처에서는 야간 배치가 수행될 때 이 야간 배치를 담당하는 워크로드를 아마존 레드시프트 프로비전드 클러스터로 담당을 했다면 아래와 같이 그 프로비전드 클러스터를 서벌리스로 바꾸면 야간 배치만 수행되는 그 리소스를 서벌리스로 운영함으로써 그 시간에만 비용이 부과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리포팅 전용 클러스터는 프로비전드로 계속 사용하는 프로비전드 클러스터로 운영함으로써 리포팅에 대한 또 성능이라든지 데이터 활용성은 그대로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 패턴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 아키텍처에서는 데이터 수집 워크로드와 소비 워크로드를 하나의 프로비전드 클러스터로 운영을 하셨다면 신규 아키텍처에서는 서벌리스를 추가해서 이런 데이터 수집과 소비 워크로드를 분리를 해서 리소스의 경합을 회피하고 리포팅에 대한 성능은 또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유연한 패턴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패턴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레드시프트 프로비전드 클러스터 그리고 서벌리스 그리고 이 둘 간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유연한 아키텍처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워크로드를 분리하고 리소스 경합에 대한 이런 성자를 방지를 하고 비용도 또 최적화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연한 아키텍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서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모든 사용자가 빨리 쉽게 검색을 하고 활용하실 수 있는 유연한 아키텍처를 만드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조금 지루한 내용이었는데요. 지금부터는 LG 이노텍의 실제 사례입니다. 리얼 스토리고요. 아마존 레드시프트와 아마존 레드시프트 서버리스를 이용해서 LG 이노텍에서는 어떻게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유연하게 가져가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 유재상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이노텍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 유재상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며 겪었던 다양한 문제점들과 그러한 문제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LG 이노텍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LG 이노텍은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라는 사명 아래 글로벌 넘버원의 소재 부품 기업으로의 목표로 주요 4가지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IoT를 중심으로 관련된 소자에서부터 부품 모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 성장을 위하여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 발맞추기 위하여 저희 데이터 플랫폼도 전사 직원의 분석과 또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또 활용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POC와 테스트를 수행하며 검증과 개발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저희 데이터 플랫폼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희 통합 데이터 플랫폼 내에는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오고 또 적재하고 활용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천의 시스템인 MES, ERP, SCM과 같은 레거시 시스템과 공장의 설비, 센서 데이터로부터 정형과 또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각각 수집 적재를 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별 각 활용 영역에서 리포팅과 대시보드, 그리고 통계 분석,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를 통해 업무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구축 예정인 피드백 서비스를 통해서 적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된 결과물을 원천 시스템과 연계해서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양방향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와 그리고 표준화, 그리고 카탈로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데이터 포털을 이용하여 개인은 데이터에 대한 검색과 현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고 개인 추천 그리고 마이페이지와 같은 개인화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어떤 확산 구축을 하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어떤 이슈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 다양한 AWS 솔루션들을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적용하면서 저희 플랫폼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오늘은 이 아키텍처 부분에서 정형 데이터를 적재하고 관리하는 레드시프트 영역에서 저희가 겪었던 다양한 이슈 사항들과 그런 이슈건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발생된 저희 데이터 플랫폼 내 이슈 사항들을 약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데이터 적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른 배치 성능이 저하된 부분입니다. 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확산 구축을 통해서 데이터 적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며 저장 공간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배치 성능도 많이 나빠져서 이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양이 늘어나면서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또 데이터의 성격, 또 어떤 종류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사용자들도 많이 유입이 되면서 사용량이 늘면서 성능이 지속적으로 좀 저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정 리포트 같은 경우는 조회 성능의 편차가 많이 발생되어서 사용자들이 많이 좀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기존에 수행하던 배치 적재 데이터에 대한 적재 주기는 기존에 시프트 단위의 이제 적재 주기로 활용을 하였었는데요. 사용자들의 요구로 인해서 시간 단위로 적재하는 그런 형태의 배치를 요구를 하게 되었고, 이 부분은 현재 플랫폼 내에 더욱 무리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장 공간에 대한 이슈 부분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인 확산 구축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구축 당시에 적용하였던 서비스는 레드시프트를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로 적용하였으며, 처음에는 노드 타입을 DS2 타입으로 적용하여 계속 사용을 하였었습니다. 확산 구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약 14TB씩 매년 적재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22년도 말이 되면 그 적재량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DS2 타입의 노드 같은 경우는 고정적인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 스토리지만 확장할 수가 없고, 스토리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노드를 증설할 수밖에 없는 커플링이 심한 구조의 서비스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장 공간에 구속을 받지 않는 그런 서비스와 또 비용과 성능에도 좀 더 효율적인 그런 형태의 스토리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배치 성능 저하에 따른 배치 적재 수행 시간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 부분입니다. 오래 걸리는 배치 작업의 경우는 어떤 특정 배치 작업은 거의 2시간 반 가까이 걸리는 케이스도 존재하였으며,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수행하던 시프트 단위의 배치 주기에서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되면은 거의 업무 시간 내내 배치가 수행되어 다른 업무에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요소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백억 로우나 또 테라바이트급의 사이즈의 이 대용량급의 테이블들이 지속적으로 적재되며 증가되기 시작하였고, 이런 테이블의 비대화로 따라서 또 이 플랫폼 내의 성능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인프라 자원을 늘리는 게 좀 의문이 되는 상황이었고, 얼마나 스펙업을 올려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몇 배로 용량을 늘려야 될지가 좀 의문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예 다른 노드 타입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회 성능 부분과 아울리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침에 수행되는 정기 배치 작업의 경우 사용자들도 마찬가지로 아침 시간대에 정기적인 보고나 스케줄을 수행하기 때문에 배치와 사용자 조회가 많이 경합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막 10시나 혹은 11시쯤이 되면은 또 그 해당 그런 경합이 좀 해소가 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형태로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플랫폼 내에 성능이 들쭉날쭉하게 되어 사용자들이 좀 불만이 많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석가들은 좀 더 빠른 주기에 그 데이터 적재를 요구를 하게 되었고, 현재 배치 주기 내에서 그대로 1시간 단위로 배치를 수행하게 될 경우 거의 업무 시간 내내 배치만 수행하고 다른 사용자의 분석이나 조회는 많이 수행이 어려운 그런 형태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배치와 조회 영역에 대한 간섭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단일 클러스터 내에도 그 파라미터 그룹이라는 형태로 논리적으로 두 영역을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은 존재하였지만 해당 기능으로는 역부족이었고,
아예 클러스터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형태를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치 영역과 조회 영역의 분리에 따라서 조회 영역의 레드시프트 서비스를 어떠한 서비스로 적용을 할지에 대한 고민 부분입니다. 기존 제일 처음에는 두 가지 배치와 조회 영역을 분리를 할 때 둘 다 같은 노드의 프로비전드 서비스로 적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치 영역에 비하여 조회 영역은 상당히 낮은 형태의 리소스만 사용되고 있는 형태였고, 그렇다고 해서 또 조회 영역의 서비스를 스펙을 낮춰서 성능을 떨어뜨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좀 필요하였는데요. 조회한 만큼만,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그런 서비스, 또 조회에만 신경 쓰면 되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 또한 각각 업무 워크로드별로 격리된 리소스를 제공하여 또 거기에 맞는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워크로드를 제공할 수 있는 서버리스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능의 서비스를 적용하는 데에 대한 부담과 또 적합한 성능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거리였습니다. 저희는 앞서 고민되었던 비용 및 성능의 효율화, 그리고 배치 및 조회 간섭의 해소, 그리고 서버리스에 대한 안정적인 전환과 같은 이런 다양한 이슈건들에 대해서 각각의 개선 체크 포인트별로 어떻게 적용할지가 좀 제일 대두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존 업무 형태로는 개선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였고요. 발상을 전환하여 특별한 방법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이슈건들을 해결을 위한 목표를 갖고 있는 타스크를 저희 LG이노텍과 LGCNS, AWS와 함께 협의체를 꾸려 지속적인 반복적인 POC를 통해 개선 활동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타스크 내에서 지속적인 개선건에 대한 리스트업을 하고 또 케이스건에 대한 구체화, 그리고 빠른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운영 이관 및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POC와 검증을 지속 수행하며 22년도에 발생하였던 다양한 이슈건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아키텍처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존 배치 영역의 프로비전드 클러스터에 대해서 노드 타입을 변경함과 동시에 데이터 쉐어 기능을 통해서 프로듀서와 컨슈머 영역을 분리하여 조회와 배치를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조회 영역은 레드시프트 서버리스를 적용하여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별로 별도의 격리 리소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워크그룹을 설정을 하였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추가될 때마다 개별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그 아키텍처를 현재 구성하여 활용 중입니다. 이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또 해결하였던 각각의 사항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술적인 내용으로 또 접근을 하였는지, 또 어떤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이런 의사결정 포인트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준 LGCNS 김태규 선임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CNS 빅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의 김태규 선임이라고 합니다. 앞선 발표에서 아마존의 노인철 매니저님께서 레드시프트 관련 현대화된 아키텍처를, LG이노텍의 유재상 선임님께서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과정에서 겪으셨던 비즈니스 페인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LG이노텍에서 초기 구축부터 유지 보수까지 경험해가며 이 고도화 과정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접근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3가지 중점 포인트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클러스터 타입입니다. 기존에는 프로비전드로 되어 있는 DS2 단일 클러스터로만 운영 중이었는데요. 온프레미스 대비 상당히 높은 압축률을 자랑하며 하드드라이브 기반의 스토리지 특화 클러스터였기에 너무나 많은 양의 스토리지가 할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비용 최적화가 안 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자원의 경우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결합이 되어 있어
지속적인 자원 경합 문제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테이블 재설계 혹은 프로시저 튜닝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 RA3 타입으로 변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동일 요금 대비 가용 자원이 증가하였기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었고, 레드시프트 관리형 스토리지로 인해 컴퓨팅과 자원이 분리되어 있어 그 당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엔 최적이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이었다면 이 운영 이관 작업이나 혹은 개발 환경 구축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존 레드시프트에는 스냅샷 복원과 크기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스냅샷 복원 기능을 통해 실제 운영 데이터 기반의 개발 환경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었고, 탄력적 크기 조정 기능을 통해 빠르고 다양하게 노드 수를 변경해가며 최적의 노드 수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DS2를 RA3로 변경하는 것도 클릭 몇 번만으로 가능했고요. 두 번째는 스케일업과 데이터 쉐어입니다. RA3로 변경 이후 엔드 유저들의 데이터 성숙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구축 프로젝트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초기 대비 원천 시스템과 직계 프로그램이 약 2~3배 이상 증가하며 레드시프트의 부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1차적으로 워크로드 매니지먼트, 즉 WLM 설정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동시 수행 가능 최대 쿼리 개수를 기본 권장 사양인 20개에서 30개가 아니라 최대 설정 가능 개수인 50개로 변경을 하고, 대기열 분리를 통해 각각의 워크로드에서 최적의 자원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추가적인 확인을 해본 결과 공용 자원이 존재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이 당시의 구조로는 이 자원 경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노드 수를 늘릴지 혹은 상위 타입으로 업그레이드할지에 대한 스케일업의 방안을 고려하던 중 아마존 측에서 데이터 쉐어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RA3 타입부터 설정 가능한 기능이며,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DB 링크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프로듀서 클러스터에서는 ETL에 대한 자원을 담당하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컨슈머 클러스터에서는 올랩에 대한 자원을 담당하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정 이후 ETL과 올랩 각각의 워크로드에서 최적의 성능으로 쿼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고객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던 쉬프트 배치에서 아월리 배치로의 전환을 성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버리스인데요.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슈머 클러스터를 프로비전도로 구성함에 따라서 비용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RI를 걸 수도 있었습니다만 쿼리 패턴을 모니터링 했을 때 업무 시간에만 집중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어 오히려 비효율적이었고, 그렇다고 수동 관리 혹은 스케줄링으로 설정을 하자니 가끔씩 야근을 하시는 분들이 야간에도 쿼리를 날리시고, 또한 해외 법인도 있어 새벽에도 쿼리가 수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24시간 깨어 있으면서 매번 다 컨트롤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이에 작년 출시된 레드시프트 서버리스가 그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 과금되기에 이노텍의 데이터 사용 패턴에도 적합했고, 워크로드 관리 공수를 절감시킬 수 있어 비용 최적화 또한 가능했습니다. 또한 각 어플리케이션별 서버리스를 구성함으로써 워크로드 간 자원 경합 문제도 방지할 수 있었고, 머신러닝과 딥러닝 같은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서버리스에는 추가적인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활용 패턴별 특화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들이 한 번에 잘 수행되지는 않았었겠죠. 가장 크리티컬하다고 여겨졌던 게 바로 이 암호화입니다. 초기 구축 시에 암호화에 의한 성능 저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설정을 하지 않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프로비전도와 서버리스 간의 데이터 쉐어 설정 시에는 필수적입니다.
물론 작년 출시된 Faster Classic Resize 기능을 통해 암호화 자체는 1시간 만에 종료가 되었지만 이후 내부적으로 재분산 작업이 수행돼 많은 리소스를 점유하고 있어 약 3, 4일 정도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은 기존의 클러스터의 데이터가 더 많이 적재되어 있을수록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암호화에 의한 성능 저하는 없는 것으로 테스트 결과가 나왔기에 만약 여기에 현재 레드시프트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암호화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적용시키시기를 제안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레드시프트의 경우 완전 관리형입니다. 한마디로 사용자가 직접 관리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수행은 된다는 건데요. 이에 신규로 테이블을 생성하는 경우 정렬과 분산 키를 오토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후 쿼리 패턴이나 데이터 분포를 분석해 내부적으로 정렬 혹은 분산 작업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로 이 ETL과 올랩 등의 대량 쿼리들이 도는 상황에서도 이 작업이 수행이 됩니다. 물론 리소스를 잡아먹기에 성능 저하를 일으키게 되는 주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를 방지하고자 현재 저희는 대부분의 테이블에 오토를 해제해 두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분석 공수가 발생하긴 합니다만 성능 측면에서는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반면 서버리스의 경우 버전업이 자동으로 수행이 됩니다. 최근 발생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데이터 쉐어에서 있던 신규 생성 혹은 수정된 뷰를 정상적으로 읽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아마존 서포트 케이스 쪽과 확인을 했을 때 이 주 원인은 버전업이 자동으로 수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버전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버전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마존 측에서만 직접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온프레미스나 다른 프로비전드 클러스터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버전업이 가능한 점을 미뤄봤을 때 불편한 점 역시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버리스 2기에 생기는 포인트들입니다. 먼저 여기서 서버리스를 고성능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트워크 관련, 즉 IP 관련 작업을 미리 해두시기를 권고해드리겠습니다. 자원을 많이 설정하려 할수록 더 많은 IP 주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돼서 스타트 문제도 있습니다. 서버리스의 경우 자원이 항상 가용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 자원을 할당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후행 쿼리가 수행되는 경우 대기 시간에 빠지지도 않고 즉각적인 에러 메시지와 함께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용자 측면에서나 관리자 측면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루고 나니 사용자들의 니즈가 더욱더 다변화되었습니다. 기존 집계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로우 데이터, 즉 원천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그 자체를 보고 싶어하는 니즈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에 올해 아키텍처 고도화 목표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기존 AWS EC2에 있던 서드파티 ETL 솔루션과 병행하여 아마존의 글루를 신규 파이프라인으로 채택, 이후 S3로 데이터를 즉각 적재해 데이터 레이크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추가적으로 글루와 레이크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클라우드상 뿐만이 아닌 온프레미스와도 연계해 데이터 카탈로깅 기능을 강화시키고 레이크 포메이션에 있는 권한 설정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공유 거버넌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엔드 유저 레이어에서 자원의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마존의 앱 가상화 솔루션인 앱스트림을 사용해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수행하고 클라우드 상에 있는 데이터와 손쉽게 연계시킬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후 데이터 메시 패턴을 위한 중장기 목표로 데이터 수집 영역 고도화, 데이터 관리 체계 재정립, 데이터 활용 형태 확산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나리오의 2B 아키텍처입니다.
수집 영역 고도화를 위해 키네시스의 데이터 스트림, 그다음에 파이어호스를 활용해 설비 데이터를 준실시간에 가깝게 수집하며 작년 리인벤트에서 출시된 제로 ETL, 즉 데이터를 아마존 오로라로 적재, 이후 레드시프트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관리 체계 재정립과는 관련해서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빨간색 박스처럼 데이터 생산자, 중간 관리자, 소비자 등의 멀티 어카운트 구조로 변경하여 사용자들이 직접 권한 체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하고, 활용 형태 확산을 위해 아마존 데이터 존에 출시될 데이터 포털 기능을 활용하여 카탈로깅 기능을 더욱더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LG 이노텍에서 걸어왔던 데이터 메쉬 패턴 초속 구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발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다음 발걸음에도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며 아마존 노인철 매니저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규 선생님.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레드시프트 프로비저닝 클러스터와 서벌리스, 그리고 이 둘 간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아주 유연한 아키텍처를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워크로드 패턴에 맞는 아키텍처를 고려해 보십시오. 이때 아키텍처를 어떻게 고려하실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AWS 지원 요청을 주십시오.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클러스터를 관리, 운영하는 것보다 사용자가 쉽게 데이터를 검색하고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